자, 706번부터 볼게요. 이제 읽어보면은, 자, 지면에서 처음 속도 A로 지면과 수직하게 던진 물체의 T초 높이가 H고요. H의 지금 관계식이 저렇게 성립되어 있고, 물체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최소 80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양수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H가 지금 AT-OT 제곱이거든요. 요거 2차 함수야 지금. 2차 함수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요. 얘가 지금 높이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요런 관계식을 나타낸 건데, 높이가 최소 80인 지점까지 해서 양수 A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80이 뭐 올라가다가 뭐 어딘가에서 8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얘는 최고 높이 찍을 때까지가 이제 80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죠? 그러면은 최고 높이를 찍는 거는 뭐냐면 속도가 제로가 될 때예요. 이해돼? 그럼 속도가 제로가 된다는 소리는 얘를 지금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게 속도가 되겠지. 위치니까 제가. 그럼 dht를 구해주시면요.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a-10t가 될 거고요. 얘가 제로가 됐을 때 t 값을 찾아내면 돼요, 일단. 그러면은 t는 10분의 a일 때 제로가 될 거고요. 그러면 t를 10분의 a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저 높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그게 지금 제로가 될 때니까 뭐가 되면 최고 높이가 될 거라고. 그러면은 80인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데 최소 80이니까요. 그 최고 높이가 8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러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죠. 80보다 크거나 같다. 최고 높이가 저기 t가 10분의 a일 때니까. 따라서 h식에다가 t는 10분의 a를 대입해봐요. 대입하면은 10분의 a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몇이 되죠? 100분의 5a 제곱 되나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10분의 몇이에요? 100분의 5a 제곱? 20분의 a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죠? 20분의 a 제곱이 되는데 얘가 뭐가 되면 얘가 최고 높이란 말이야. 지금 20분의 a 제곱이. 그럼 얘가 지금 80보다는 어쨌든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80이 최고 높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니까 요렇게 되는 a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a 제곱이 지금 160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 제곱의 범위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0도 40이 되겠지? 양수 a라고 했으니까 답은 4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08번 볼게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의 속도 vt래요. 자, vt 그래프입니다. 그때 요게 t에 대한 3차식이고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 t가 a일 때와 t가 c일 때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냐 물어봤어. 자, 운동 방향이 반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는 v 값이 양수냐 그러니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바뀌죠. 그러면은 a일 때 v 값 양수예요 지금 여기고요. c일 때는 v 값 음수예요. 그러면 얘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태고 a일 때는 c일 때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태니까 서로 반대 방향 맞아요. 근데 t가 c일 때는 운동 방향 바꾸냐? 운동 방향 바꾸는 거는 v 값이 0일 때예요. 운동 방향 바꿀 때는 그냥 v 값이 0이라는 소리는 b하고 d일 때 운동 방향 바뀌는 거지 c일 때는 이미 진행 중이에요. 음의 방향으로. 그래서 운동 방향 바꾼다 틀렸고요. t가 d일 때 p의 가속도는 양의 값이냐? 속도를 미분하는 게 가속도죠. 그럼 가속도는 도함수를 의미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고요. t가 d일 때니까요. d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보세요. 양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맞네요. 그 다음 p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두 번이 때. p의 가속도가 0이 된다는 소리는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걸 찾으라는 소리야. 여기 a일 때와 c일 때가 제로가 되죠. 그래서 두 번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712번. 자, 이 그래프는요, 지금 위치 그래프입니다. 위치 그래프니까 그 옳은 거 찾아라 그래서 그 위치 그래프면은 이 교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네가 두 번 만난다는 소리야, 지금 위치니까. 그죠? 그렇다는 소리는 PQ는 적어도 두 번 만난다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P의 T는 4일 때의 속력은 T는 8일 때 속력보다 빠르대. 4일 때와 8일 때 뭘 보란 소리냐면 기울기를 보란 소리예요. 접선의 기울기. 왜냐면 이거 자체가 위치 그래프거든. 그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인데 속력을 물어봤는데 속력은 어차피 속도의 절대값이죠. 근데 어차피 fx 그래프 보면 그냥 증가함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예요. 그럼 4일 때 접선의 기울기와 8일 때 접선의 기울기 봤을 때는 4일 때 값이 더 크죠. 그럼 맞는 말이겠지. 4일 때 속력은 8일 때 속력보다 빠르다. 맞네요. 그 다음 디귿은요. t가 4랑 8 사이일 때 p가 움직인 거리는 q가 움직인 거리보다 길다 그랬어. 그러면은 자 p가 움직인 거리는요. 얘는 이렇게 f가 p잖아요. 그럼 f의 8에서 f의 4를 빼면 되겠죠. 움직인 거리는. 그 다음에 q가 움직인 거리는 g에서 g8에서 g4를 빼면 돼요. 그러면은 f8에서 f4, f8이면 여기 있죠. 여기 값이고 f4 값은 여기에요. 자, 여기 차이가 지금 p가 움직인 거리야. 그 다음에 G8은 여기 8에서 어차피 만나니까 여기서 G8이고요. G4는 여기 있어요. 그럼 이만큼 빨간색이 뭐가 되는 거냐면 G가 저거 뭐지? Q가 움직인 거리예요. 그럼 Q가 움직인 거리가 더 크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죠. P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오면요. 그래프의 Y축이 속도인지 위치인지를 잘 보셔야 돼. 그래야지만 문제 이제 틀리지 않고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14번. 자, 원점을 동시에 출발했어요. 원점 동시에 출발해서 P는 X축 방향으로 가고 Q는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P는 매초 2의 속력으로 가고 Q는 매초 1의 속력으로 가요. 그때 PQ, 선분 PQ가 직선 Y는 X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할 때 OR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래서 자,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일단 이게 지금 전부 다 시각에 대한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전부 다 t로 보통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면 돼요. 그럼 길이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면은 변화율은 그 길이를 t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좌표부터 볼게요. p는 지금 x축 방향으로 매초 2씩 가는 거니까 p의 좌표는 2t, 0이 될 거야. 그 다음 q 좌표는요. 매초 1로 움직여요. 양의 방향으로. 그럼 0,t가 되겠죠. t초일 때. 자, 그러면 pq를 구해요. pq의 직선의 방정식 볼게요. pq 직선의 방정식 보면은 얘는 기울기가 2t분의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0,t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t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직선 PQ랑 지금 Y는 X랑 만나는 교점이 R이래요. R좌표를 구해야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T는 Y는 X랑 갖다 놓고 풀었을 때 X값이 나오겠죠. 그럼 X값은 얘가 넘기면 2분의 3X가 T니까 X값은 3분의 2T가 돼요. 자, X값, Y값 두 개 동일하겠지. 왜냐면 얘는 Y는 X 위에 있는 교점이니까 R의 좌표가 정해져요. R은 3분의 2t, 3분의 2t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길이는요. OR의 길이는 바로 알 수 있는 게 얘가 지금 Y는 X이기 때문에 요 OR에서 보면요. 얘가 지금 45도인 직각 이등변이 돼요. 1대 1대 루트 2가 돼요. 그럼 OR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3분의 2t에다가 루트 2배를 한 게 OR의 길이가 돼요. 자, OR의 길이는
내가 L로 잡을게요. L은 3분의 2 루트 T가, 2 루트 2T가 되겠죠. 그죠? 그 이게 지금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L을 T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소리야. dl dt를 구해주시면요.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지. 얘가 변화율이에요. 답은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 718번 봅시다. 자, 이번엔 넓이에 대한 거예요. 삼각형이 있어요. 지금 정삼각형이 ABC고요. 그 다음에 P는 A에서 출발할 거고 매초 1씩, Q는 B에서 출발해서 매초 2씩 움직여요. 그때 PQ가 동시에 출발한 지 2분의 3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얘도 마찬가지예요.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얘는 T가 2분의 3일 때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얘를 미분한 값에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길이부터 좀 볼게요. 정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A, B, C가 있고 P점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Q점이 여기 있을 때 여기 넓이를 구하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럼 A는,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해요. P는. 그럼 매초 1씩 가는 거니까 이만큼이 T라는 소리야 지금. 그럼 한 변 길이가 처음에 6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PB의 길이는 6-T가 될 거고요. Q는 B에서 출발해요. 그럼 B에서 출발하니까 얘는 이만큼 2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삼각형 넓이 S로 잡고요. 2분의 1 곱하기 양변 길이에다가 사인 60도 취하면 되겠죠. 그럼 곱하기 2t 곱하기 6-t 곱하기 사인의 60도. 그러면은 이 약분 시켜주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로 쓸게요. 미분하기 편하게. 자, 그럼 얘가 이제 s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으니까 ds dt를 구해요. 구해주시면 상수는 그대로 쓰고요. 2분의 루트 3 안에 있는 거 미분해주시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죠. 그럼 여기 t 값에다가 몇 집어넣어? 2분의 3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t에다가 2분의 3 대입할게요. 대입하시면 2분의 루트 3에다가 2분의 3 들어가면은 곱하기 3이죠. 그래서 2분의 3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지.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피 문제 나와요. 2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6이고 길이가 10인 원뿔 모양의 그릇의 수면의 상승 속도가 9분의 20cm/s고요. 그때 물을 붓는데요. 물의 깊이가 5cm가 됐을 때 물의 부피의 변화율. 뭔가 많지요? 그럼 얘 보면요. 일단 얘는 부피를 구하려고 할 때 원뿔의 부피이기 때문에 일단 3분의 1의 파이 r제곱 h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뭘 봐야 되냐면 여기서 내가 여기를 r로 잡고요. 여기 h로 잡을게요. 어차피 요 물이 차 있는 걸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 r이고 여기 h면은 지금 그려놓은 빨간색 삼각형이랑 큰 직각 삼각형 보이죠? 6이랑 10짜리 두 개 어차피 닮음인 건 알 거예요. 그죠? 그러면 r 대 h는 6 대 10이니까 3 대 5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r 값은 5r이 3h니까 5분의 3h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 수면의 상승 속도를 보면은 수면의 상승 속도 h에 관련된 거죠. h가 지금 어떻게 되면 9분의 20cm/s거든요. 1초에 9분의 20씩 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h는 9분의 20t라고 할 수 있겠죠. t초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h 값은 또 9분의 20t가 돼요. 자, 그러면 r 값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집어넣을게요. 5분의 3에다가 곱하기 9분의 20t 써주면은 4가 될 거고 3이 되니까 얘는 3분의 4t가 돼요. 그럼 내가 다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뭐 하면 되냐면 v값 찾아요. v값은 3분의 1의 파이 r 제곱 h예요. 그럼 r 값이랑 h 값에다가 t에 대한 식으로 다 표현해서 집어넣을게요. 3분의 1 파이 r 제곱 얘 제곱하면은 9분의 16 t 제곱 그 다음 h 곱하면 9분의 20t 계산하면은 계산이 81 곱하기 3이니까 243에다가 320의 t의 세제곱 파이 t 세제곱 돼요. 파이 t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요게 v거든요. v를 지금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의 깊이가 5가 될 때예요. 물의 깊이가 5라는 소리는 h가 5가 됐을 때지 그때 지금 t에 대한 값을 알아야 되니까 얘가 5가 됐을 때 t를 구하면 돼요. 그럼 t 값은 5 곱하기 20분의 9가 돼가지고 얘는 4분의 9가 되죠.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 v 값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데에다가 t 대신에 4분의 9를 대입해 주시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dv dt 구할게요. dv dt는 3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43분의 320이니까 81분의 320 파이 t의 제곱이 되겠네. 요 값에다가 t는 4분의 9 대입할게요. 그럼 81분의 320 파이 곱하기 제곱하니까 16분의 81 돼가지고 약분되죠? 따라서 20파이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도함수 활용 세 번째 것까지 마무리 짓고요. 부정적분 갑시다. 자, 부정적분.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 전제가 어떻게 깔리냐면 라지 fx라는 놈이 나올 거예요. 라지 fx라는 거에 도함수가 이거에 도함수를 내가 fx라고 할게요. 그럼 무슨 소리냐? fx가 이 도함수니까 라지 f 프라임 x라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라지 fx를 미분했더니만 제가 fx래. 그러면은 여기서 이 fx는 라지 fx는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분,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건 뭐냐면요,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미분을 역으로 연산해라. 그럼 말 그대로 어떤 식을 미분해서 나온 식이 있겠죠. 뭐 a라는 식을 미분했더니 b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가는 거니까 b라는 거를 적분하면 a가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부정적분이니까 부정이라는 소리는 여기서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는 얘가 지금 부정적분 중 하나죠. 그럼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EX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EX라는 놈은 어떤 식을 미분해야지 나와요? 그치, X제곱이겠지. 그 X제곱이라는 놈 우리가 미분하면은 EX가 되는 건 아는데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X제곱 플러스 5. 얘 미분해도 EX죠. X제곱 플러스 500도 미분해도 EX죠. 그러니까 EX가 나오는 것들을 무지하게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뒤에 상수는 어차피 뭐가 돼요? 미분해봤자 제로니까.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하는 이유가 이 상수 때문에 그래. 상수. 그러면 이제 정의는 어떻게 쓰냐면 부정적분 중 하나가 f 저거라고 쓰니까 이런 기호를 써요. 인티그랄 fx dx를 써요. 그 인티그랄이나 요렇게 s를 좀 길게 늘린 거에다가 dx, 그 여기가 항상 쌍이에요. 인티그랄 dx는 항상 쌍이고요. 여기는 이 fx를 뭐라고 그러냐면 피적분함수라고 그래요. 피적분함수니까 적분을 당하는 애예요. 적분을 당하는 애고요. 얘는 자 아까 뭐냐면 라지 fx가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 했으니까 얘를 부정적분, 적분을 하잖아요. fx를. 얘는 라지 fx가 될 거예요. 근데 아까 봤지만 여기 뒤에 있는 상수들이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 플러스 c가 붙어요. 이렇게. 그럼 c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얘는 적분상수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쉽게 이쪽에 있는 놈을요 미분을 하잖아요. 미분을 하면 요 피적분함수가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적분을 했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으면 니네가 적분한 걸 다시 미분해서 저기 안에 있는 피적분함수가 나오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알겠지? 그 여기서 적분상수는 무조건 써주셔야 돼. 알겠지? 여기는 지금 부정적분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요, 요 인티그랄 앞에 원래 여기에 이제 여기에 뭐가 붙냐면요, 위끝 아래끝이라 해서 상수가 붙어요. 구간이 이게 붙어요. 구간. 근데 여기 구간이 안 붙으니까 부정적분이라는 소리거든. 정적분일 때랑 부정적분일 땐 차이점은요, 부정적분은 이렇게 함수식으로 나와요. 항상 함수로. 근데 정적분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요, 걔는 요 구간 때문에 상수로 나올 거예요. 실수로. 항상 값으로 주어져요. 그럼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제일 큰 차이는 함수냐 상수냐 차이고, 구간이 있냐 없냐예요. 그럼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웬만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부정적분 구하시오 그러면 그냥 함수식으로 나와야 정상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미분의 역연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분은. 좀 이따가 다항함수 쪽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요, 적분이랑 그러니까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정적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나중에 보겠지만 부정적분이랑 미분 관계가 있어요. 미분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냐면, 먼저 인티그랄 fx dx를 하고 이놈을요 x에 대해서 미분하래요. 그러니까 적분을 하고 미분하는 것과 미분을 먼저 하고요, 미분한 놈을 인티그랄 dx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걸 보는 거야. 알겠지? 자, 봐봐. 여기는 방금 구했잖아요. 얘를 다시 쓰면 이거지. d dx 앞에 있고요. 얘를 부정적분 하시오 그러니까 뭐가 돼? 라지 fx 플러스 c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d dx 해서 라지 fx 플러스 c를 미분하라는 소리니까, 우리가 부정적분이 나왔다는 소리는 라지 fx를 미분한 거는 그냥 스몰 fx가 된다, 이거를 암묵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fx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수니까 어차피 0으로 날아갈 거거든 얘는. 자, 근데 얘는 보세요. 얘는 이렇게 되겠지. 인티그랄에 요 안에 있는 건 fx를 미분한 거니까 f'x가 돼요. 여기 dx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쓰여질 놈들 있죠? 여기 쓰여질 놈을 미분했을 때 요 피적분함수가 나오면 돼. 그러면은 fx를 미분해도 나오고요, fx 플러스 뭐가 붙어있어도 나온다고. 따라서 여기는 fx 플러스 c가 붙어야 돼요. 그 차이예요.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하는 거랑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는 거랑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거는 그냥 요게 그냥 튀어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얘는 요게 나오는데, 나왔을 때 여기 c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게 아니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세요. 외우지 마시고. 외울 건 아니야 이거는. 알겠지? 자, 요런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미분은 이런 게 있었죠. 제일 기본 미분이 뭐였냐면, 다항함수 미분에서 y는 x의 n제곱을 미분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은 y 프라임은 n의 x의 n-1이라고 해가지고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는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볼게요. x의 n제곱이라는 놈을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은 생각을 다시 해봐. 여기 우측에 있는 거를 미분해서 x의 n제곱이 나와야 돼.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은 차수가 하나가 늘어나는 거죠. 적분 일단 미분을 하면 차수가 줄어드는 거였으면은 역연산이니까 차수가 하나 늘어나야 되니까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될 거예요 일단.
그러면 잘 생각을 해서 x의 n 플러스 1제곱을 미분을 한다 쳐봐요. 얘를 미분하면 n 플러스 1 앞에 떨어질 거고 곱하기 x의 n제곱이 되는데 우리는 얘가 필요한 거잖아. x의 n제곱이. 그럼 얘가 지금 없어야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뒤에는 적분상수 c를 항상 붙여주시고요. 알겠죠? 이거 연습을 좀 해보면 금방 돼요.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인티그랄 쉬운 것부터 볼게요. 뭐 x 세제곱 dx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 3에다가 1을 더한 거에 역수를 곱하라고요. 4분의 1에 x 4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된다고. 뭐 앞에 상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뭐 있을까요? 뭐 5x 제곱 이렇게 해볼까요? 얘 적분하시오. 그러면은 2에다가 1 더하니까 3이죠? 3 떨어지면서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3분의 5가 될 거예요. 그리고 x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 된다고. 이게 처음에 헷갈려. 이게 처음에는 역수를 곱할지 뭐 하다 헷갈리고 갑자기 막 적분해야 되는데 미분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거는 이 부정적분 한 놈을 미분했으면은 여기 있는 피적분이 나오는지를 항상 확인하세요. 처음에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분에 있어서 그 성질이 하나 나오거든요. 부정적분의 성질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자, 요거예요. 함수의 실수배 합차에 대한 부정적분 있죠? 이거 그냥 fx, gx가 있으면은 x에 대해서 지금 dx이기 때문에 쟤는 x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x 값이 움직여야 되거든. 그럼 그거 외에 나오는 k는 그냥 상수예요. 그러니까 상수니까 어떻게 돼? 상수는 앞으로 뽑을 수 있으니까요. k 뽑아준 다음에 인티그랄 fx, dx 해서 나중에 곱해주라는 소리고, 합이나 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따로따로 적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죠? 따로따로. 그 인티그랄 fx 플러스 gx, dx는 fx 인티그랄 하고 인티그랄 gx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곱하기랑 저건 안 돼요. 인티그랄 자체가요. 얘가 지금 합의 기호거든요. 그 합의 기호라는 소리는 이제 뭐 나중에 또 확통이나 이런 데서 인티그랄 기호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합의 기호는 뭘 배웠냐면 시그마란 놈이랑 인티그랄 기호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둘 다 합에 대한 건데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시그마에서도 성질이 뭐가 있었냐면 실수배하는 거랑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밖에 없었어. 곱하기랑 나누기는 없었다고요. 얘는요, 시그마는 이게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자연수로 딱딱 떨어져요. 그냥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나중에 이제 부정적분 보면 알겠지만 얘는 이쪽 A부터, 만약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요, A부터 B까지를 쭈르륵 더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얘를 그래프로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그마의 그래프는 이런 소리예요. 1일 때 무슨 값, 2일 때 무슨 값, 3일 때 무슨 값, 4일 때 무슨 값, 이렇게 해서 딱딱딱 떨어지는 값들이 주어지는 반면에 인티그랄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다 fx가 뭐일 때 저기 뭐야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가정하에 봤을 때. 그렇다는 소리는 시그마는 이산적이란 말을 써요. 하나씩 떨어져 있다라는 말이 이산적이고요. 얘는 연속적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둘 다 합의 기호이기 때문에 성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있는 문제 보면은. 자, 766번 봐봐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1, gx가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요. 인티그랄 hx dx를 했더니 fx 곱하기 gx다 이렇게 돼있죠. 자, 아까 전에 뭐였지? 어떤 놈을 적분을 했죠? 적분한 놈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얘 전체 d dx 해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또 미분하는 거예요. 양변 x에서 미분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 좌변은 hx가 나올 거고요. fx 곱하기 gx는 곱미분이잖아요. 그럼 f'x 곱하기 gx 그대로 더하기 fx 곱하기 g'x 이렇게 된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fx, gx 주어진 상태니까 프라임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자, f'x는 2x
G'X는 4x-4가 돼요.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F'부터 2x에다가 Gx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G' 4x 마이너스 4. 근데 문제에서는 1창의 개수 물어보죠? 1창만 따세요. 1창 어딨냐면 얘에서 요렇게 상수랑 곱한 거 2. 여기서는 1창이 요렇게 4x랑 곱한 거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69번. 자, 다음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냈어요. 자, 인티그랄 한 다음에 d의 dx. 그죠? 그럼 뭐예요? 요 그대로 나오는 거지. 4x제곱 마이너스 5x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을 인티그랄 했다가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 그러니까 얘도 그대로 나오죠.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2는 0. 모든 근의 합이니까 뭐 하면 돼요? 근계수 쓰면 되는 거죠? 3차분의 2차.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3차의 개수, 2차의 개수에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하면 되겠죠. 4분의 1번이 되겠네.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요. 이건 아셔야죠.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에서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세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개끼리 곱의 합이 있죠. 이거는 a분의 c.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호도 좀 아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 거. 자, 요거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저거를 직접 풀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3차 방정식을. 자, 그 다음에 774번. 자, 식을 좀 써볼게요. 얘는 인티그랄 dx의 인티그랄 분가로 d dx. 그 다음에 fx dx. 그 다음에 대가로 잡고 dx. 자, 안에서부터 갈게요. 일단 여기는 f'x죠. 그죠? 그 다음 인티그랄 하래죠. 여기까지. 얘는 fx 플러스 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다시 뭐 하냐면 미분하래요. 미분하면 f'x가 되죠.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다시 적분하래요. 부정적분. 그럼 얘 또 부정적분하니까 fx 플러스 c가 돼요. 자, 그러면은 좌변은 라지 fx죠. 얘는 fx 플러스 c래. 요런 관계식이 나올 거고요. 자, 문제에서는 라지 f0이 5라고 줬고요. fx는 주어져 있어요. 일단 라지 f0은 f의 0 플러스 c인데요. fx를 보면요, 50x 50제곱부터 해서 x까지 더하는 거니까 저기에다 0을 집어넣어봤자 0이겠지. 상수항이 없어요. 저거는 다 0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5가 될 거고요. c 값은 바로 5라고 되겠네. 그죠? 그러면 c 구했으니까 여기다 씁시다. 라지 fx는 fx 더하기 5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라지 f1은요 f의 1 더하기 5가 될 거고요. f1 값을 보시면은 저기 개수의 합이에요. 1부터 50까지 합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1부터 50까지니까 2분의 수열 등차수열 합공식 쓰면 돼요. 한개수 50에다가 초항 1 마지막 항 50 해가지고 51 더하기 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산수 하면은 1280 나올 거예요 아마.
다음에 777번 봐요. 정리하시고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777번. 자, 문제 보면은 두 1차 함수 fx, gx래요. 1차 함수. 그 다음에 fx 더하기 gx를 미분했더니면 4고요. fx 곱하기 gx를 미분했더니 8x래요. f0 3이고 g0이 마이너스 3일 때 다음 값을 구하라 이랬어. 자, 그러면 얘가 미분했더니 저기 나왔대. 그럼 이렇게 써봐. d dx에 지금 fx 더하기 gx가 4란 소리니까 얘를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변도 뭐가 되는 거냐면 인티그랄의 dx인데 여기가 4 이걸 하라는 소리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d dx 그 다음에 fx gx를 미분한 건데 얘를 또 인티그랄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래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인티그랄 dx 해준데 얘가 8x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은 좌변은 미분했다가 적분하니까 뒤에 상수가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기도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상수가 붙어요. 오른쪽도. 그러면은 이럴 때는 그냥 상수를 한쪽에만 붙여주면 돼. 어차피 넘어가서 다 상수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fx 더하기 gx가 얘는 4를 적분하는 거니까 4x가 되겠죠. 4x에다가 더하기 c1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상수를 한쪽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두 번째 것도 이번에는 곱으로 되니까 fx 곱하기 gx는 8x라는 놈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4x 제곱이 되겠죠. 4x 제곱에 플러스 c2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분 상수를.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쓸 거는 저기 나와 있는 f0과 g0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식에 f0, g0 대입할게요. f0, g0 대입하면 x값이 0이란 소리야 지금. 그러면 대입하면은 여기다 씁시다 그냥. f0 더하기 g0은 0 더하기 c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개 더하면 또 0이죠. 그럼 c1은 0이 될 거고요. 아래 있는 식에다 또 대입해봐요. f0 곱하기 g0은 얘도 0 되니까 0 플러스 c2가 되는데 얘는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네. 따라서 c1은 날리고 c2는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미분이래. 인수분해 되죠. 합차로. 근데 이제 뭘 찾아내야 돼? f랑 g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f0은 3이고 g0이 마이너스 3이랬죠? 그러면 f0이 3이니까 요 2x 플러스 3이 fx 얘가 gx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f5에서 g5를 빼라 그랬으니까 f5 값은 13, g5 값은 7, 값은 6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정리하시고요.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781번. 자, 문제 보면요,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 f1은 1이래. 네, f0을 구해라. 그럼 fx를 구하면 되겠네. 자, fx가 지금 뭐냐면요, 저기 이상하게 생겨먹은 것들을 적분하래요. 부정적분. 그럼 fx를 한번 구해봐요. 자, 하나씩 해봐요. x라는 놈을 적분하면은 2분의 1 x제곱이 되겠죠. 2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자, 2분의 1 x제곱을 적분하면은 2에다가 1 더하니까 3분의 1을 곱해야 돼요. 그럼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 세제곱이 된다고. 자, 눈치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는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요 앞에 있는 거는 요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
부분분수꼴 나올 거야 이제. 자, 여기는 3 곱하기 4분의 1의 x 대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쭉 가면 뒤에 거는 10 곱하기 11분의 1의 x의 11제곱까지 나올 거고요. 부정적분이니까 뒤에 플러스 c를 붙여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문제가 지금 f1은 1이라 그래. 자, f1은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네.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얘는 10 곱하기 11분의 1 더하기 c를 한 게 1이다 이거지. 우리는 얘를 구하면 되잖아. 얘를 구하면 c값 구할 수 있겠지. 그쵸? 그럼 이거 뭐예요? 항 차이가 하나씩 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어차피 곱해지는 거 없으니까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하니까 다 없어지겠죠. 결론적으로 얘는 1 마이너스 11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죠? 이제 부분분수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얘는 11분의 10이 될 거고요. c가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c 값은 11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지. 자, 문제는 뭐냐면 f0을 구하래. 자, fx가 이건데 f0이란 소리는 x에다 0 집어넣는 거니까 c 값이 나오죠? 예. c가 f0이야. 그래서 답은 11분의 1이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86번 가요. 자, 개수가 모두 정수인 두 다항함수 fx, gx가 있고요. f'x-g'(x가 2x-4고 자, f'x, gx 더하기 fx, g'x는 저거래요. f0이 4고 g0이 2일 때 다음 값을 구하라 이랬어. 자, 잠깐 써보면은 f'x, g'x는 2x-4고요. f' x, gx 더하기 fx, g'x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거꾸로 생각해봐요. f'x 마이너스 gx라는 놈은 적분하면은 그냥 fx 빼기 gx가 되는 거고요. 얘를 잘 보시면 얘는 많이 봤던 거잖아 이제. 얘를 보시면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곱미분이 떠오르면 돼요. 그럼 쟤는 fx 곱하기 gx를 미분한 게 쟤니까 적분하면 fx 곱하기 gx가 될 거라고. 그러면은 각각 적분해봐요. 첫 번째 거는 적분하는 거니까 부정적분입니다. 마이너스 gx 해주고, 자, 우변 적분하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한 다음에 플러스 c1 해주면 돼요. 적분상수 붙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곱이 되겠죠. fx 곱하기 gx가 될 거고요. 얘 적분하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c2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랑. f0이 4고 g0이 2잖아요. 집어넣을게요. f0 빼기 g0은 0, 0 들어가니까 얘가 c1이 돼요. 그럼 4에서 2를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2가 될 거고 얘는. 그 다음에 f0 곱하기 g0은 c2가 되는데 곱하면 8이 돼요. 그러면은 c1 대신에 2 집어넣고요. c2 대신에 8 집어넣어요. 자, 그럼 우리는 저기서 개수가 모두 정수인 두 다항함수라고 그랬거든? 그럼 여기 곱하기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일단 찾아내면 될 것 같아. 이 세제곱 있죠? 3차식을 이제 저거 할 거예요. 인수분해 해볼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 나오는 거는 찾아야 돼요. 인수정리 이용해가지고 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니까요. x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x제곱에 마이너스 x가 제곱 나오려면 마이너스 3x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면 되겠네. 이게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 정수로 되어 있어요. 개수가. 그렇다는 소리는 둘 중에 하나가 fx, 하나는 gx라는 소리야. 근데 f0이 4라고 했으니까 요 2차식이 fx가 될 거고요.
gx가 얘가 될 거예요. 자, 더 따져보려면은 위에 있는 차 있죠, 차. fx에서 gx 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나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거예요. 되죠? 예, 그래서 f1 값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2가 되고요. g2 값이요. 얘는 4가 되네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6, 3번이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790번. 자, 다항함수 fx래요. 다항함수. 그럼 몇 차인지 모르니까 차수를 좀 찾아내야 되거든? 그러면 일단 인티그랄 막 섞여 있고요. 요 식인데 요게 있으니까 이제 인티그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양변 미분하면 돼요. 자, 미분해봐요. 바로 미분 들어가면은 얘는 f 프라임 x가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자, 이걸 한 덩어리로 보세요. 요 x, fx를 그냥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쟤를 적분했다가 미분하는 거니까 쟤는 어떻게 나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대로. 알겠죠? 한 덩어리를 보면 그럼 플러스에 x, fx가 될 거고요. 는 미분하랬잖아. 그럼 어떻게 돼? 3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은 fx랑 f' 보면은 fx가 차수가 무조건 하나 높죠. 근데 최고차항을 봤더니만 지금 x 세제곱이에요. 3차식이거든. 그럼 fx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2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fx를 잡으세요.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으시고 f'x는 2ax 플러스 b로 잡은 다음에 집어넣어서 개수 비교해 주시면 끝나요. 집어넣을게요. 2ax 플러스 b 더하기 fx x 곱해서 바로 갈게요. ax 세제곱 bx의 제곱 플러스 cx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 그럼 a는 3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항은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인데 a가 지금 3이니까 6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b 값은 마이너스 7인가요? 네. 그니까 마이너스 7 맞아? 어디요? 맞지? 아니야? 맞죠? 예. 네. 아닌가? 왜 x제곱이 아 요거 x제곱이 맞다. 미안해. 오 헛게 보이네 이제. 자, 그럼 b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냥. 1차항이 지금 2a 플러스 c네요. 얘가 7 나와야 되는 거네. 그럼 a가 3이니까 c 값은 1 나오겠네. 그럼 상수항은 예, 그대로 나왔네요. a, b, c 다 나왔죠? f2 값 fx 쓸게요.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플러스 1. f2 값은 몇이야? 12 마이너스 2 플러스 1. 네, 11 나오네요. 다음 자, 794번. 자, 연속함수 fx입니다. 연속함수 fx의 도함수 y는 f'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때 fx가 또 원점을 지날 때니까 f0는 0이고요. f3의 값을 구하래. 그럼 f'x의 그래프의 식을 좀 볼게요. 얘는요 2를 기준으로 나뉘니까요 x값이 2보다 작을 때는 상수함수 2가 되고요,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가 되니? 4,0 지나고 2, 2 지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또 각각 적분을 하는 거야 이제. 왜냐면 fx를 구해야 되니까 적분을 할게요. fx는 2니까 2x 되는데 뒤에 플러스 c1이 붙어야 돼요. 항상 부정적분이니까.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 또 적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2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fx가 연속이다 이랬어요. 연속이니까 뭐예요? 이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뭐 줬냐면 f0이 0이래요. 원점 진한되죠? f0이 0이니까 f0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앞에. 여기다 0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려면은 c1은 0이죠. c1 날라가야 되네. 그럼 이제 2x 나와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2가 각각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지 연속이 되겠죠. 집어넣을게요. 4는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8 플러스 c2. 그러면은 c2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c2 마이너스 2 대입해가지고 f3 구하면 돼요. 그럼 f3은 요 아래에 있는 범위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3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f3은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12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플러스 10이니까 2분의 20 2분의 11이 되겠네요. 됐죠? 정리하시고 다음 거 갑시다. 798번. 자, 곡선 y는 fx 위에 의미의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x-6이고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일 때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에서의 fx 최대값을 구해라 이랬네. 자, 첫째 줄에 지금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 돼 있죠. 도함수가 2x-6이란 소리죠. 그죠? 요거 이제 적분해요. 부정적분 해주시면은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근데 요 2차 함수잖아. 근데 2차 함수의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고 준 거는 꼭지점에 y값이 마이너스 5란 소리죠. 그럼 요거 변형시키면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뭐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지. 그죠? 그러면은 그 fx가 정해진 거예요 지금.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지금 3일 때고요. 근데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니까 요 앞에서 노는 거지 지금. 그럼 요 구간부터 요렇게 생겨먹은 데서 최대값이니까 f의 마이너스 1을 구해라 이 소리죠. 그죠? 그럼 f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4의 제곱 11 11 되겠네. 11 16 마이너스 5니까 C값을 따로 구할 필요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803번 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fx,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고분 이랬어요. 자, 가조건, 뭐 나조건 써봐요. 가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1분의 f'x가 4라는 거고요. 나조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가 1이래요. 그럼 나부터 볼게요. 분수함수 꼴이고 극한값 있죠. 수렴한다고. 그러면은 2 집어넣었을 때 0분의 0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f2 값은 0이고요. f2 값 여기다 살짝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에 정의가 되냐면
F'의 2가 1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가족권 보시면은 F'X랑 X분의 1, X-1이 있는데 얘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4가 나왔대요. 그러면은 F'X도 1차식이 되면서 개수가 4라는 소리겠지. 그럼 F'X는 뭐 4x 맞죠? 4x 뭐 플러스 뭐 a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지. 요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바로 집어넣을 수 있겠네. F'의 2가 1이니까요. F'의 2 대입하면은 뭐죠? 8 플러스 a가 1. a 값은 마이너스 7 나와요. 자, 그러면 F'X가 4x 마이너스 7이고요. fx는 부정적분해요. 그러면은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c. 근데 얘는 또 뭘로 변해요? f2가 0이라는 걸 가지고 c 값 구할 수 있다고. f2 값 4, 2, 8에다가 마이너스 14 플러스 c가 0. c 값은 6 나오네요. 자, 따라서 fx 정해지죠. fx는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우리가 구하는 거는 근의 곱. 그러면은 알파분의 a분의 c 하면 되죠. 2분의 6 해서 답은 3 나오겠네요. 답은 4번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적분을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얘들아. 근데 부정적분 몰라도 그냥 미분해서 했던 거 있죠. 도함수로 푸는 거 있죠. 그걸로 해도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806번 봅시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임의의 두실수 t랑 h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f1이 5고 f3이 21일 때 fx를 구해라 이랬네. 자, 써볼게요. f의 t 플러스 h가 h 빼기 f의 t는 mth 플러스 2h제곱이래. 그럼 임의의 두실수 t랑 h에 대한 거지. 우리는 f'x의 정의를 한번 써볼까요? 리미트 h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아니야? 그러면 위에 분자에 있는 꼴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꼴이 여기 있죠? t랑 h 있는데 x랑 h로만 바뀐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대로 갖다 쓸게요. 그럼 t만 x로 바꿔주시면 돼요. 리미트 h0으로 갈 때 h분의 mxh 플러스 2h제곱이 돼요. 그럼 h 0으로 보내니까 0분의 0꼴 되잖아요 지금. 그럼 h 다 약분 가능하죠? 약분 해주시면은 mx 플러스 2h인데 h 0으로 보내잖아요. 얘가 mx가 되는 거죠. 그럼 f'x가 mx다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자 f'x가 mx. 얘 이제 부정적분 해버리면은 fx는 2분의 1의 m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m과 c에 대한 식 나왔으니까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한데 두 개 조건 줬죠. f1이 5, f3이 21. 대입하세요. f1은 2분의 1 m 플러스 c가 5, f3은 2분의 9m 플러스 c가 21. 자,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요. 빼면은 2분의 8m이니까 4m이 16. m 값은 4고요. c 값은 3 나오네. 다 구했다. 자, fx는 4 들어가니까 2x제곱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413번 볼게요.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x제곱 마이너스 kx이고 닫힌 구간 0부터 3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3분의 14일 때 k를 구해라. k는 지금 0부터 2 사이고요. 자, f'x 써볼까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kx. 그럼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려면 어쨌든 극대극소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f'이 0 되는 x값을 찾아볼게요. 그럼 x값은 0과 k예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은 이런 그래프잖아요. 지금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 0이고 이 값이 k라는 소리야. 왜냐면 k는 0보다 크다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구간은 0부터 3이니까요. 여기서부터 뭐 3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 해봐요. 그럼 우리는 이 구간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대값이 0일 수도 있지만 3일 수도 있잖아요. 모르죠. 우리는 k가 그냥 0과 2 사이라 그랬지 3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값을 알아내야 돼. 최소값은 k일 때거든요. 따라서 쟤를 적분하셔가지고요 0값이랑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을 비교를 해서 최대값을 알아내고 그거랑 k를 집어넣은 값이랑 해서 뺀 게 3분의 14가 된다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적분해봐요. fx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kx 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여기다 0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비교해볼게요. f0은 c고요. f의 3은 9 마이너스 2분의 9k 플러스 c거든요. 그럼 얘는 자 k의 범위가 있잖아요. 보세요. k 범위가 0부터 2래. 우린 요 2분의 9k의 범위를 좀 알면 될 것 같아서 2분의 9를 곱해버리면 얘는 0이고요. 좌변은 얘는 2분의 9k가 되고 여기는 9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2분의 9k는 9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9에서 2분의 9k를 뺐다라는 소리는 쟨 양수야 무조건. 그러면 양수에다 c를 더한 거랑 그냥 c 값에서는 아래에 있는 f3 값이 더 크겠죠? 따라서 얘가 최대값이 돼요. 자, 그럼 최소값은 k를 집어넣었으니까 fk 보세요. fk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k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 세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6분의 1의 k 세제곱 될 거고요. 플러스 c가 되고 얘가 최소값이 돼요. 그럼 최대에서 최소를 빼야 되잖아. 차니까 빼요. 빼면은 3차식 되네요. 6분의 1에 k 세제곱 그 다음에 c는 날라가고 마이너스 2분의 9k 플러스 9는 3분의 14. 얘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양변에 6배 할게요. 6배 하면 k 세제곱 마이너스 27k 플러스 54는 28. 자, 정리하면요. k 세제곱 마이너스 27k 플러스 26은 0이 돼요. 그럼 k 값은 1 집어넣으면 0 되죠 이거? 그럼 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k 값은 지금 0과 2 사이여야 되니까 k 값 1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요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부정적분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